안녕하세요. 김기한TV의 김기한입니다. 12부작 지식재산학 개론 그 7번째 시간으로 디자인 특허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디자인 특허가 왜 발명 특허 그리고 저작권 이후에 소개가 되는지 이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그 두 가지 지식재산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디자인 특허는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디자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 디자인이 맞습니다. 의상이라든지 공업제품, 건축 따위 실용적인 이제 목적을 가진 조형작품의 설계나 도안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신미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좋아 보이는 것. 시각적인 효과, 시각적인 만족감. 이런 것들을 이제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디자인의 정의에 관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넓은 개념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 넓은 개념의 디자인은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디자인들이 포함이 돼요. 시각 디자인, 환경 디자인, 조형 디자인, 건축 디자인, 그 외에도 수많은 디자인들이 있죠. 근데 이제 디자인 보호법에서 얘기를 하는 디자인은 물품의 미적인 외관, 물품의 미적인 외관, 신미감만을 보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의 정의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물품성입니다. 디자인이란 거는 물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 개념이고요. 반대로 디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디자인으로 이제 보기 어려운 것은 이제 독립성이 없는 물품의 부품이라든지 합성물의 이제 구성 각편, 기체, 액체, 전기, 빛, 열, 음향, 전파 이런 것들은 이제 일정한 형체가 없죠. 이건 이제 디자인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에서 이제 특정 부품이나 특정 파편 같은 것도 이제 디자인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물질의 재질, 구조 및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장 시공을 통해서 이제 건축되는 부동산 등은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뭘로 보호될까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작권 이런 거하고도 좀 연관이 있죠. 아무래도. 두 번째는 형태성. 앞에서 얘기한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물품에 표현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우리는 이제 형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씩 좀 뜯어보죠. 형상이라고 하면은 물품이 공간을 점하고 있는 이제 윤곽, 윤곽이 이제 선명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로 이제 모양이라 하면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 구분, 색 흐림 등 이런 걸 이제 모양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색채, 물체에 반사되는 빛에 의하여 인간의 망막을 자각하는 이제 물체 성질, 색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요들의 이제 결합, 이것들의 결합이 이제 형태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시각성입니다. 시각성.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명확한데, 디자인은 이제 시각을 통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각 이외의 감각, 촉각, 청각 등으로 이제 파악되는 것은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분해하거나 파괴해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은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소 이런 것은 디자인이 아니죠.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만지는 점자라든지 뭔가를 이렇게 어떤 형태의 물건을 만졌을 때 그분들이 이제 만져서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디자인 특허로 보호를 할 수 있냐,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를 할 수 있냐?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명확해야 된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디자인으로 우리는 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여지는 게 어때야 된다? 신미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앞에 잠깐 드렸죠. 이 신미성에 대한 부분을 콕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해당 물품으로부터 미를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은 신미성이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는데 발명 특허하고 디자인 특허하고 혼돈해서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한테 이제 뭐 김 선생님, 제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하는데 디자인 특허로 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고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기능작용 효과를 주목적으로 한 것은 미감을 거의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은 신비성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으로 인해서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구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외곽적으로 신미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능이 좋아지고 내구성이 좋아지잖아요. 발명 특허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변화가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신미감이 없기 때문에 디자인 특허가 아닌 발명 특허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혼돈이 초보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시겠죠. 디자인으로서 이제 짜임새가 없고 조잡감만 있어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도 신미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예, 이게 명확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여진다고 해서 이게 다 신미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특허 제도와의 차이점. 예, 어떻게 보면 요 그림이 제가 앞에 서두에 얘기 드렸던 발명 특허와 저작권을 듣고 나서 디자인 특허를 꼭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걸 이제 설명을 어떻게 보면 이제 대신 다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일단 디자인 특허는 제품에 대한 형상, 모양, 색채 등 신미감을 보호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심사 판결을 통해서 권리 부여가 되는데 등록 결정일로부터 20년간 권리 존속이 됩니다. 발명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이죠. 요 차이가 조금 있고요. 출원일로부터냐, 디자인 특허는 이제 등록일로부터다. 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작권처럼 창작자의 창작성, 이 오리지널티를 보호하기 때문에 권리 범위가 발명 특허 대비해서 굉장히 좀 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 범위라든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저작권을 따라가고요. 제도상으로 운영되는 것은 발명 특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빠가 발명 특허다, 아빠가 뭐 저작권이다, 엄마가 발명 특허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특징, 그 중간에 이렇게 이제 교집합으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디자인 고안이나 그 고안으로 성능의 개선이나 효과가 있으면 디자인 특허 아니다라고 앞에 설명드렸죠.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발명 특허 혹은 실용 신안으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디자인 고유의 신미감, 이제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지는 디자인 고유의 신미감만 디자인 특허가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권리 범위나 성격은 저작권을 따라가고, 권리 획득 방법은 제도적인 부분은 특허를 따라간다.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겠죠? 특허 제도와의 차이점을 몇 가지 좀 꼬집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부 심사 등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은 이제 유행성이 강하고 권리 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협소한 의류라든지 섬유 제품, 시트 직물, 문방용품 등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요건만 심사해서 신속한 등록을 도모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패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신상품이 나오죠. 그리고 작년이랑 올해랑 내년이랑 이 패션 트렌드가 항상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근데 이제 발명 특허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공개까지 1년 6개월, 출원일로부터, 그리고 심사하는데 보통 2년, 그래서 심한 경우 등록까지 3년까지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디자인 특허를 그렇게 준다라고 하면은 이미 트렌드 다 지나가고 산업적으로 이용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6호에서 이렇게 좀 일부 심사 등록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유사 개념과 관련 디자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성 및 선출원주의 등의 요건을 적용할 때 공지 등이 되거나 또는 선출원된 디자인의 동일 범위뿐만 아니라
유사 범위까지 등록 배제효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라는 게 남의 것을 보고 앞에 기존에 나와 있던 것을 보고 모방이라든지 변형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다 보니까 이 유사 범위, 그러니까 조금만 변형된 형태, 동일 범위 아니더라도 조금만 유사 범위 있더라도 등록 배제효를 인정하고 있고요. 등록 후에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를 유사 범위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에서 그렇게 좀 명시를 하고 있고요. 비밀 디자인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디자인보호법은 이제 모방이 용이하죠.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의 특성을 이제 고려해서 디자인 등록 출원된 디자인을 일정 기간 동안 비밀로 유지해서 제3자의 무단 실시 등을 방지, 그리고 이제 사업 시기를 조정 가능합니다. 발명 특허는 1년 6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가 되죠. 근데 디자인 특허는 등록될 때까지 출원인이 공개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은 공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딱 공개가 되는 순간 뭐 세계적인 브랜드 한번 생각해 보죠. 구찌라든지 뭐 페레가모라든지 이런 명품 브랜드 패션쇼 뭐 신상품이 나왔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품 짝퉁이 막 쏟아지잖아요. 이게 모방이 너무 이제 시각적인 거를 보호하다 보니까 모방이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적으로 최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시기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출원 공개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밀 디자인 청구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디자인 보호법의 출원 공개는 이제 특허법상의 출원 공개 제도와 본질적인 취지를 달리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허법에서는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 발명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강제로 공개, 1년 6개월 지나면 강제로 공개하고 있어요. 이제 디자인 보호법은 제3자를 위한 공개 실익보다는 공개에 따른 공개하는 순간 이제 출원인이 잃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출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출원 디자인 공개. 나 이거 끝까지 공개 안 하겠다 하면은 끝까지 공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 디자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발명 특허는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명세서라는 걸 하나 작성을 하죠. 근데 명세서 안에 권리 범위를 가지는 게 청구항입니다. 청구항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 그럼 이 5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다른 형태의 발명 특허를 보호하는 건데, 이 부분 디자인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등록 디자인의 이제 보호 범위는 등록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범위까지 미치며 동일 혹은 유사 여부의 판단이 이제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외관을 고려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일부만 모방하여 회피 설계 가능하기 때문에 물품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권리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청구항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역할을 발명 특허에서는 했었는데, 그 디자인 특허는 이 청구항 하나하나, 발명 특허로 따지면 청구항 하나하나 되는 요소를 따로 출원을 하나씩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제도. 이게 뭐냐면 이제 거래 관습상 한 벌로 판매 및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 하나의 출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슈트 같은 거. 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지, 마이, 세트죠. 한 벌이죠. 한복 같은 경우도 세트고요. 이런 거는 이제 하나의 패키지 디자인으로서 출원 등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디자인 등록 요건을 좀 따져보면, 공업상 이용 가능성, 이거는 뭐 특허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디자인 보호법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한해 등록이 허용된다. 이 공업이라 하면 이제 소재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의 일종.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들면 이제 섬유공장 같은 데 가면 섬유공장 같은 데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잖아요. 원단 같은 거. 뭐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박제라든지 이제 수석 장식품처럼 이제 자연물을 디자인 형태의 구성 주체로 사용하면서 다량 생산할 수 없는 이런 거는 공업상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 요건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성 및 창작 비용이성, 출원정 이제 공개된 디자인,
공지된 디자인이죠. 널리 알려진 형태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당연히 등록 거절되고요. 유사하지 않더라도 공개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으면 등록 거절. 그러니까 유사하지 않더라도 공개된 디자인으로부터 누구나 봐도 이제 티칭, 이제 공개된 선행 디자인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선행 디자인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디자인이면 당연히 거절이 된다. 그리고 이제 설사 등록되었더라도 소급적으로 등록 무효 또는 취소, 이건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선출원주의 및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 여부. 확대된 선출원주의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죠. 예, 출원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보다 먼저 출원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발명 특허랑 동일합니다. 출원 디자인이 기출원된 디자인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시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등록 거절이 됩니다. 당연하죠. 예,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기출원 디자인의 일부, 이 디자인 부분이 이제 요런 부분이 조금 다른데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시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등록 거절. 그러니까 발명 특허로 따지면 이제 청구항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발명 특허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청구항 하나 때문에 그 선출원주의에 걸리는데 디자인 특허는 청구항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없고 이 다량의 이제 청구항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디자인이 하나의 디자인 특허 출원 등록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피스, 일부, 한 부분, 디자인 패턴 같은 거 이런 것들 유사한 경우에 등록 거절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등록 사유,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및 창작성 등의 등록 요건을 만족하여도 제34조 각 호입 부등록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적 또는 사익적 측면에서 등록 허용하지 않는다. 발명 특허도 이제 이런 내용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국기, 국제기관 등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이런 거 안 되죠, 당연히. 공소 양속에 반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예를 들면 이제 뭐 인륜이라든지 사회 정의, 국민 감정에 반하는 것, 뭐 예를 들면 이제 나치 그 뭐 로고, 뭐 우길기, 뭐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그런 디자인들은 이제 저속, 혐오, 외설스러운 것들 당연히 안 되고요. 타인의 업무와 관계되는 물품과 혼돈의 염려가 있는 디자인, 그러니까 상표권에 있는 것들하고 상표 디자인하고 이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안 되고요. 물건의 기능을 확보한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기능성이 뛰어나면 발명 특허의 대상으로 이건 돌려야 되고요. 앞에서 이제 뭐 그 청구항 사례 뭐 이런 거 얘기를 드렸는데 요거랑 이제 연관이 됩니다. 1디자인 1출원주의예요. 디자인 등록은. 그래서 이제 디자인 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 등록 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 등록 출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발명 특허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명세서 안에 보호받고 싶은 범위를 최대한 넓게 펼쳐서 청구항으로서 이제 그거를 기술하고 다량의 청구항을 첨부할 수 있지만 디자인 특허는 그렇지 않다. 디자인 하나마다 따로따로 디자인 등록 출원 따로 다 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당하지 않는 물품명을 기재한 경우. 어떤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미감은 있는데 이게 뭐 패션인지 이게 뭐 어떤 장난감인지 어떤 물품인지 자동차 디자인인지 물품명이 불명확한 경우, 분야가 불명확한 경우, 디자인 대상이 되는 이제 물품이 적절하게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등록받을 수 없고요. 이게 단순히 이제 신미감만 좋다라고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목적성, 어떻게 보면 이걸 좀 명확하게 하라는 게 여기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디자인 대상의 물품을 외국 문자나 영어로만 기재한 경우 조금 약간 허무맹랑하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되고요. 독립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에 관해서 이제 명칭을 기재한 경우, 이 패키지 디자인인데 그 중에 이제 어느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뭐 주머니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따로 떼서 명칭을 기재한 경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 시간에는 그 지식재산학개론 12부작 7번째 시간으로서
디자인 특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발명 특허와 저작권 사이에서 태어났다. 권리 범위는 저작권을 따라가지만 이 권리를 획득하는 제도적인 부분은 특허를 따라가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디자인 특허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셨는데, 디자인 특허가 이제 핫해요. 굉장히 핫합니다. 애플과 삼성 이 디자인 특허 소송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여전히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왜 디자인 특허가 중요한지, 기술 발전, 기술 특허, 원천 기술 특허만큼이나 왜 중요한지 다음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